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네 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다큐온뉴스 조우진 대표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엔비디아의 TSMC, 삼성, 투트랙 생산구도 검토 소식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TSMC만으로 충분한 물량을 뽑아내기 어렵다고 생각한 걸까요? 삼성전자의 AI용 GPU 위탁 생산 의뢰를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요? 네. 각 증권사분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밸류 계산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AI용 GPU 위탁 생산 물량을 일부 의뢰하기 위해서 일단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또 이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줄을 서면서 반도체 슈퍼 의뢰에 올라설 것인가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이 소식까지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경우에 이제 최선한 공단이죠. 이제 3나노를 기반으로 한 시제품을 이제 성능 검증을 비롯해서 2.5D 패키징 등 후공정 기술이 엔비디아가 원하는 수준에 이제 올라갈 경우에는 일부 물량을 이제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위탁 생산자인 이제 대만의 TSMC만으로는 충분한 물량을 뽑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좀 이제 수주를 좀 더 다른 곳에 줘야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최근에 챗 GPT 같은 초거대 AI 모델 구현의 필수인 GPU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AI GPU 설계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점유율이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이거는 시장을 장악하고 그냥 이 시장 자체가 엔비디아로 보는 게 맞는 수준이고요. 최근에 모든 기업들이 잘 아시는 대로 AI에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 설립을 서두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IT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GPU 물량을 구매하기 위해서 거의 줄을 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엔비디아는 당연히 충분한 물량 공급을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할 수가 없겠죠. 시장 점유율이 90%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쪽에다 이제 위탁 생산을 맡기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어쨌든 2.5D 패키징 기술의 완성도를 좀 높여야지 수주가 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든 맞춰가지고 이 수주를 따낸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뭐 물량이 당장 TSMC보다는 많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게 또 경쟁 구도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좋은 어떤 이미지를 주게 되면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의 밸류를 다시 짜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SK 하이닉스도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5세대 HBM이죠. 이제 HBM3에 대한 샘플을 요청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샘플을 요청받은 부분인데 이걸 거의 선주문이라 봐도 이제 무방할 것 같고요. 이 역시 AI 열풍으로 이제 HBM의 시장이 커지면서 SK 하이닉스도 슈퍼 의뢰 지위를 공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 SK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그룹 실적에 대한 부진이 조금 걱정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 모두의 손을 뻗고 있는 모습인데 삼성전자 소식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볼까요? 당장 대형 수주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TSMC 원웨이로만 향하던 엔비디아의 생산 구도가 뭐 이제 GPU 병목 현상을 마주하면서 삼성까지 확대되는 모습인데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는 데는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일단 뭐 관건은 삼성전자가 그만큼의 기술력이 뒷받침되느냐 여부와 또 향후 주가 추이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권희 부장님? 네. 이 뉴스를 보면 사실은 삼성전자의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보다 네. 엔비디아가 그만큼 지금 물량을 엄청 찍어내야 되는 상황이구나라는 거에 맞추셔야 되고요. 네. 결국엔 낙수 효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만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고 당연히 이제 이 사업을 따내게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키우고 싶었던 파운드리 사업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 여전히 뭐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전제 조건이 2.5D 패키징을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 2.5D 패키징을 하려면은 여러 공정이 필요한데 그 안에 이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또 마침 다 있습니다. 어제 이제 프로텍이라는 종목이 올랐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 2.5D 패키징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여러 장비랑 이제 소재가 필요한데 관련 기업들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서 이쪽 기업들을 오히려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이게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밸류에이션 다시 계산해야 되고 뭐 그동안 이제 하이닉스에 좀 밀려 있고 지금 사실 DDR5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HBM 시장 자체도 하이닉스보다 지금 약간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따라갈 수 있지 않겠나. 오히려 이런 갭을 좀 메꿔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이오테크닉스, 대덕전자, 심텍, 뭐 덕산하이메탈 이쪽 덕산하이메탈이랑 대덕전자, 심텍은 소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텍 레이저셀, 뭐 PSK 홀딩스, STI 같은 종목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보면 다 장비 업체로 이제 이 2.5D 패키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장비를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많이 올랐던 프로텍도 마찬가지로 TSMC 주문이 많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목하셔서 이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오히려 지금 보면 AMD가 지금 공격적으로 MI300을 이제 출시한다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지금 SK 하이닉스도 지금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하이닉스는 오히려 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제 삼성전자와 AMD가 거래를 했는데 이제는 AMD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만으로도 안 되겠다. 하이닉스까지 끌어당기는 거죠. 이게 지금 엔비디아는 삼성전자를 끌어들이고 지금 AMD는 오히려 SK 하이닉스 끌어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당분간 훈풍이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반도체주, 국내 반도체주에는 전반적으로 훈풍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좀 주목해 봐야 할 만한 패키징 관련 종목들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공시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요, 여러분. 올해 3월 말 이후 합병은 100% 자회사를 합병하는 소규모 합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였습니다. 7월 3일 처음으로 일반 합병 케이스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유니캐스트가 투자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고 자회사 드림텍에 합병하는 분할 합병 공시를 제출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결정까지 공시를 내놨어요. 예, 자사주 119만 주를 이제 소각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 주주환원 정책에서 대표적인 게 자사주 소각이죠. 자사주를 갖다가 매입을 하거나 배당을 하는 것도 다 물론 주주들에게 호재이고 주가 상승에 이제 그 탄력을 받는데 제일 사실 원하는 거는 갖고 있던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각한다는 것은 다시 자사주가 시장에 풀릴 리가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주 이제 최고의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자사주를 118만 주를 갖다가 소각을 하는데 전체 금액으로는 한 83억쯤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갖고 있던 유니캐스트의 보통주를 갖다가 그 지분을 보면은 4.3% 정도의 주당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이제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니캐스트의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앉아서 4.3%가 그 내 주식이 이제 올라갔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유니캐스트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를 국내에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비메모리를 갖다가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고요. 그 인텔, 르네사스, 브로드컴 같은 대표적인 비메모리 기업을 갖다가 국내에 유통하는 기업인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상반기에 비메모리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수요와 이제 가치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유통하는 유니캐스트 입장에서 매출액이 높아지고 매출이 높아지는 동시에 그러면 영업 마진도 올라갈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됐습니다. 2018년도 이후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판관비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판관비 하락했다는 것은 다 앉아서 이제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캐스트의 올해 수익률 YTD를 보면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54%, 55%에 해당하는 종가의 그 상승률을 거뒀습니다. 대단히 높은 수치이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드림텍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드림텍을 통해서 생기는 이제 영업 그 지분별 평가액이 있었는데 이번에 같이 이제 합병을 하니까 그것을 일어나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유니캐스트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AMD나 엔비디아에 대한 효과가 유니캐스트도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에선 매우 보기 드문 정석적인 분할 합병 과정을 보여주는 유니캐스트. 공시에서 설명하듯 밸류에이션 저평가 해소 모멘텀을 만들어 볼 수 있는지 현재의 자리, 주가 매력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건희 부장님?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습관적으로 차트를 좀 돌려보는데 유니캐스트가 좀 특이해서 요즘에 네. 안 그래도 좀 보고 있었는데 이런 공시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드림텍과 유니캐스트가 이제 결국 하나가 되고 지금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드림텍도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향후에 이제 그 이 주가 가치를 당연히 띄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당분간은 아마 올해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는 걸 계속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그 증시를 조금 더 좋게 만들 거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니캐스트 사업 자체가 좀 매력적인 거는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한마디로 유통도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된다. 뭐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데도 알려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솔루션들을 같이 제공을 하는 겁니다. 물건만 갖다 파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범용 반도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비메모리 자기들이 필요한 반도체를 어떻게 조달을 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유니캐스트의 주가 방향에 충분히 이제 도움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업 자체도 이제 그쪽으로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유니캐스가 이렇게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해준다라고 하면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뭐 금상첨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 한번 좀 관심 가져볼 자리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아이폰 15 모멘텀 업고 쭉쭉 올라가자 디스플레이 소식도 확인해 보시죠.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5 시리즈에 들어갈 OLED 패널 생산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 기업이 아이폰 15의 최대 수혜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또 다른 애플의 신작이죠. 비전 프로는 생산량을 대폭 축소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져서 관련주들의 일부 좀 타격이 생기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감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선영 대표님? 네, 사실 이 두 가지 모멘텀 모두 우리나라 기업에 긍정적일 수도 있는 이슈입니다. 물론 이제 조금 당장의 어떤 생각을 벗어나서 좀 부정적 이슈로 될 수 있는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는 좀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5의 최대 수혜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애플이는 9년 만의 야심작이죠. 이제 비전 프로의 생산 계획을 축소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 이것도 왜 그렇게 됐는지 보시면은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찬스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일단 이 두 가지 모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쪽에 전반적으로 좋은 소식인데 일단 올가을에 출시 예정인 아이폰 15 시리즈의 OLED 패널 생산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착수한다, 이제 생산 착수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중국 업체들은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이에 따라 공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수율 문제가 제일 좀 이제 크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 기업들이 현재 지금 수율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애플은 총 4가지 모델로 아이폰 15을 이제 출시할 예정인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4개 모델 전체에 공급을 하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프로 2개 모델의 OLED를 맡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중국 업체 지연에 따른 진입 지연에 따른 실질적인 반사 이익은 제가 봤을 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많이 몰리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일반 모델에 들어갈 OLED를 생산하기 때문에 중국의 물량을 대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 디스플레이 쪽 관련주 기업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전 프로에 대해서 생산 전망을 줄인 이유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왜 줄였냐면은 다른 것보다는 뭐 인기가 없다 뭐 이런 것보다는요. 안에 들어가는 OLED를 원래 시제품을 이제 TSMC랑 소니에서 받아서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 전 처음에 OLED를 왜 TSMC랑 소니에서 받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OLED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삼성전자인데 굳이 왜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역시나 수율이 상당히 떨어져가지고 이것도 부품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애플이 어쩔 수 없이 생산량을 줄이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사실 이 부분도 이제 애플이 원래대로 돌아와야죠. 이제 OLED 잘하는 기업에 맡기고 수율 좋은 기업에 맡기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두 가지 이슈가 지금 당장은 뭐 발표가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충분히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로 쪽으로 많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OLED는 사실 저도 작년부터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뭐 관심이 아무도 없지만 결국 VR이든 XR이든 아니면 메타버스든지 우리가 항상 봐야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최종 목적지 OLED 쪽으로 관심 가지시라, 디스플레이 쪽으로 관심 가지시라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요즘 조금 분위기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매수 가능하고요. 투자 가능하신 업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 많이 찍히는 기업 위주로 뽑으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디스플레이 소식 하나 더 확인해 보죠. 현대차 제네시스가 처음으로 LG 디스플레이 OLED를 GV80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최근 삼성과 손을 잡았던 현대차인데 LG와도 손을 잡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현대차, 삼성, LG, SK가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대기업군들이 한국 미래차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일보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대차에 드디어는 LG 디스플레이에 OLED를 장착하겠다는 겁니다. 주력은 뭡니까? 방금 소개해 주신 현대차 제네시스의 주력인 GV8, GV80에 장착하겠다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자동차는 풀 체인지가 있고요. 페이스 리프트가 있답니다. 풀 체인지는 뭐냐면 자동차가 5년, 6년 정도에 말 그대로 프레임 자체를 바꾸는 거고 골조 자체를 바꾸는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페이스 리프트라는 것은 본 자체는 그냥 두고 그 안에 있는 내부라든가 혹은 전등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는 지금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계기판하고 인포테인먼트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대차 주로 그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로 뭉치겠다. 그 이름이 바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인데요. 계기판하고 오디오라든가 내비게이션 모든 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한눈에 모든 화면이 다 들어오고요. 또 LCD와 OLED 차이가 뭐죠?
좀 더 선명하고 좀 더 넓게 볼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방금 김태형 대표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세계에서 OLED 하면 LG하고 삼성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차의 고급 사양에 드디어는 LG의 OLED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어떤 차들이 이걸 사용하고 있냐면요. GM의 캐딜락 혹은 뭐 메르세데스의 뭐 S600 등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자동차에는 지금 OLED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현대 제니시스도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 시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금년에는 114만 대의 자동차에 OLED 부착되는데요. 앞으로 3년 뒤에는 500만 대가 들어간답니다. 말 그대로 해마다 40%씩 증가하니까 현대차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를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확장하는 차량용 OLED 시장. 관련주들은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이권희 부장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LG 디스플레이의 이제 그 밸류 체인들을 한번 쭉 분석해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 뭐 그다음 독일 기업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 그나마 이제 그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찾아보면 발광 소재 쪽에서 LG 화학이라든지 P&H 테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P&H 테크가 이제 고굴절 CPL이라고 해서 자체 특허를 보유해서 이걸 이제 납품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 P&H 테크가 조금 주목받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너무나 잘 아시는 LX 세미콘 이제 구동칩 관련된 회사죠 이제.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를 결국에는 구동시키기 위해서 이 칩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LX 세미콘 거를 갖다 쓸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토비스라고 하면 주로 이제 그 카지노 관련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라고 알고 계시는데 LG 디스플레이랑 협력해서 지금 차량용 디스플레이 관련된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토비스라는 종목도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H 테크를 가장 좋게 보시는 건가요? 예, 지금 뭐 P&H 테크가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부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정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무기한 금지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놨는데요. 자, 관련주에 좀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 뭐 어제 속보로 나온 내용이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좀 많이 바랬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과 정부가 어제 이제 일본 정부가 올 여름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의 그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지금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는 이제 후쿠시마산 어떤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뭐 기한 제한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한 제한 없고 심리적으로 뭔가 좀 안심을 가질 때까지 수입을 제한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기한 제한이 없다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기한이 또 정말 제한이 없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언젠가는 풀리게 될 텐데 아무튼 뭐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제한 없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거라고 하니까 믿어도 좋다고 했으니까 일단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주들의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 체크해 보시고요.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올해 상반기 대대적인 사업구조 재편을 완료한 그룹이죠. 항공, 우주, 방산을 아우르는 국가 대표 기업으로 비상 준비를 완료한 바로 하나그룹 기사 내용입니다. 하나그룹 지금 K9 자주포 수출도 잘하고 있고 누리호 발사도 성공하면서 상반기 아주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는데 구체적인 기업별 성과까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한화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한국화약의 약칭이죠. 앞에 두 글자는 뗀 건데요. 저도 역시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화 하면 여러분들 뇌에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이 항공, 우주, 방산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금년 연초 신초에 한화그룹의 김승윤 회장의 신년사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을 했었죠. 오직 하나만 할 수 있고 하나가 해야만 하는 그 사업 포트폴리오를 짜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정말 중요한 말이죠. 다른 기업들도 하겠지만 방산이고 항공이고 우주고 다 하겠죠. 그러나 가장 완벽하게 가장 잘 하겠다는 것이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예선급 말씀대로 누리호 발사 성공도 하나가 많이 일적으로 했고요. 총 종합적인 그 지휘를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방금 뒤에 나온 방산 문제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 자주포란 건 뭐냐면 포를 자기 혼자 움직일 수 있게 이 탱크식으로 놓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자주포의 50%가 K9 자주포라 그럽니다.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긴장한 국가가 폴란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우크라이나 위에 있는 국가인데요. 그 폴란드의 지금 1차 계약이 끝났는데 50%인데 만일에 2차 계약까지 성사가 된다면요. 전 세계의 70%가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구 하나 디펜스죠. 하나 에어로에서 만드는 그런 K9 자주포가 전 세계 70%가 확보된답니다. 자, 또 있죠. 이번에 하나오션, 구 대우조선이었죠. 하나오션을 인수함에 따라서 이제 말 그대로 하나는 방산 분야에서는 육군, 해군, 공군을 아우르는 말 그대로 종합적인 방산 업체로서 등극이 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라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로키드 마틴은 공군 비행기밖에 안 만들어요. 그러나 한화는 육군이라든가 해군, 공군 모든 걸 잠수함까지 해서 모든 걸 만드니까 이 부분 특히 한화에 대한 도약적인 발전을 여러분이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더 확인해보죠. 잭스믹스를 보유한 기업이죠.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의 강민준 대표가 또 한 번 개인 주식을 임직원의 무상으로 증여했다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대표의 계속되는 우리조합 사주 지분 무상 증여 어떻게 좀 해석해보면 좋을까요? 예, 강 대표가 19년도 이후로 이번 무상증여를 포함해서 5번을 갖다가 우리 사주에 이제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내부에서는 아주 이제 직원들의 사기를 갖다 고양시키는 귀한 좋은 결정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증여 공시를 설명드릴 때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증여를 하면은 증여받은 당사자가 증여세를 내야 하니까 그 증여세를 내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향후 2개월 정도는 주가가 횡보하지만 그 후에는 호재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우리 사주 같은 경우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이제 증여세를 안 내는 이유는 이제 보통 증여를 할 때는 최대 주주가 자기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 회사의 승계랑도 관련돼 있으니까 승계에 대한 그 때문에 이제 증여세를 갖다 부과하는 것인데 우리 사주는 뭐 승계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잭스믹스를 갖고 있는 브랜드 코퍼레이션인데 그 사실은 이제 코로나 수혜주라고 봐야죠. 왜냐면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실내에 있으니까 잭스믹스를 비롯한 그 실내에서 운동을 하면서 이제 코로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외에 코로나 끝나면서 그 중화권을 갖다가 이제 진출을 초기에 이제 있습니다. 근데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이 중화권을 갖다 진출을 갖다가 삼성증권은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은 올해 스스로가 이제 가이던스를 매출을 20% 더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12% 상향한 것으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점은 사실은 제시한 것이 실제로 이제 수치가 나온지를 봐야겠지만 어쨌건 삼성증권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코로나가 끝났지만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올해는 이제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